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섹스 파트너와의 외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들 섹스 파트너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사람들은 보통 섹파라고 하는데요. 섹파라고 줄여서 말을 많이 합니다. 섹스 파트너.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여자를 자주 만나거나 연락을 하진 않는데 남편이 정기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다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다른 여자와 섹스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가정적이고 자상해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하고 다니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명 누가 봐도 외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남편은 그냥 데리고 놀았던 섹파일 뿐이고 자신은 바람을 절대로 핀 게 아니라고 우깁니다. 뻔뻔한 태도에 아내분들은 미치고 환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정서적으로 깊은 사이인지 혹은 그냥 섹스만을 목적으로 하는 섹파 관계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귀 기울여서 방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섹스 파트너를 둔 사람들은 원래 섹스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나는 방법들은요, 나이트에서 부킹을 하거나 채팅 어플을 이용해서 급 만남을 통한 섹스 파트너를 구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냥 헌팅을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서적으로는 전혀 엮이지 않고 관계의 기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섹파로 2년, 3년, 4년, 5년 이상도 있거든요. 좋아하게 되거나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을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섹스를 하고 싶을 때 만나야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할 때 만날 수 있도록 시간이 자유로운 사람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남자들 같은 경우에 선호하는 대상이 낮 시간이 자유롭고 본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전업주부, 즉 직장이 없는 유부녀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섹스를 스포츠 정도로 생각하는 무개념의 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들만의 표현으로는 성에 대해 무척 개방적인 여자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여자들을 선호한다는 거고요. 진지한 태도로 진심으로 상대방을 대하지 않고 일상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고 공유하지도 않습니다. 뭐 짐승도 아니고 그냥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만나서 바로 섹스를 하는 거죠. 자신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등 자신의 활동 반경이 전혀 겹치지 않는 사람을 선호합니다. 거의 이중생활인 거죠. 여러분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아시죠? 또 다른 인격체? 철저하게 구분되어서 다른 인성의 소유자처럼 행동합니다. 물론 섹스 파트너를 두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제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회생활 하거나 가정생활 할 땐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기존에 섹스 파트너가 있었던 사람, 즉 섹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섹파들 간의 암묵적인 계약 혹은 지켜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분이 들거나 집착하거나 하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연락을 전혀 하지 않다가 섹스를 하고 싶을 때만 야한 농담을 툭 던지거나 표현을 주고받고, 그리고 서로 만났을 때는 엄청 세상에서 가장 애절한 관계인 것처럼 연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섹스를 하지만 섹스가 끝나고 나면 바이 짜이젠 안녕 헤어지고 나면 안물안궁인 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내가 너를 언제 알기라도 한 사이냐? 그러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각자의 생활 반경에서 살아가는 거죠. 대부분 사전에 몇 가지 규칙을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으로 만남의 횟수와 요일, 보통 시간대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정서적으로 엮이려고 하거나 좋아하거나 자신을 집착하게 되면 가차없이 만남을 끝내버립니다. 아무런 말 없이. 그 다음에 아예 연락을 안 되고 만나질 않는 거죠. 아내와는 하지 않는 수위가 높은 체위를 요구하거나 변태적인 것까지 요구하기도 합니다. 왜냐? 목적이 only for 섹스니까요.
섹스 파트너의 개인적인 신상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는 곳, 나이, 이름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안 중요하거든요. 섹스하는데 나이랑 이름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네. 한 명의 섹스 파트너를 두는 경우도 있지만 두세 명 이상을 두고 번갈아 가면서 만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리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정 거리를 두고 통화를 자주 한다거나 하지 않고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로 오해 살 만한 행동은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게 불문율입니다. 섹스 파트너의 애인 혹은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섹스 파트너 존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로 하게 되고 아무리 친한 지인이나 동성 지인이겠죠. 친구들에게도 섹파가 있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섹파를 두고 섹스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쉽진 않겠죠. 말하는 순간 주변인들에게 개쓰레기 취급을 당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책임감이 전혀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만들고 쉽게 끝내는 사이입니다. 심할 때는 오전에 만나고 오후에 끝내고 두 번 다시 안 만날 수도 있는 사이라는 겁니다. 아내와 가정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건 명백한 외도죠. 성매매를 하는 남편들이 자신들이 외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유사한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콘돔을 사용하는 등 성병이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서로에 대해 일말의 신뢰나 믿음이 없습니다. 못 믿고 안 믿고 그런 거죠. 데이트는 전혀 하지 않고 술 한잔 하고 모텔로 가거나 바로 모텔에서 약속을 해서 몇 호로 들어와 해서 만나서 섹스가 끝나면 바이 짜이젠 하고 헤어집니다. 요즘에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애인이 있음에도 섹스 파트너를 별도로 두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 개념도 없고 섹스 자체를 스포츠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섹스하는 건 별도다. 그리고 나의 성욕을 푸는 거는 또 별거다. 다른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섹스 파트너와 외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완전히 미쳐서 매일 만나고 돌아다니는 일반적인 외도와는 다르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가끔 만나서 섹스를 하고 개인적인 연락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카톡이나 녹음 등 소송을 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외도이기 때문에 혹여 빼박 증거가 확보된다면 상간제 소송도 가능하고요. 모든 외도가 그렇지만 특히 섹파를 두고 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외도를 하는 사람들, 남편들은 도덕성 자체에도 큰 결함이나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섹파를 둔 남편들 가운데에서도 섹스 중독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우리 남편이 설마 섹파를 두고 있는 건 아니겠지 하고 도끼 눈을 뜨시고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겠죠?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